잠자리 동화 전봉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어린이 여러분 중에 파랑새라는 이 민요를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이 노래는 여러분의 몇 대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불려진 노래예요. 이 노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노래랍니다. 지금부터 녹두장군 전봉준의 생애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녹두야, 놀자! 동네 친구가 전봉준의 집에 놀러 왔어요. 녹두는 전봉준의 어릴 때 별명이에요. 안 돼, 아버지 일을 도와드려야 해. 전봉준은 어릴 때부터 소문난 효자였어요. 아버지 전창혁은 향교의 유생으로 비록 가난에 쪼들렸지만 늘 백성들 편에 서서 벼슬아치들과 다투는 것도 겁내지 않았어요. 전봉준은 이런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어요. 20살이 된 전봉준은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전봉준의 집안 형편은 몹시 어려웠어요. 끼니를 시래기죽으로 때우는 때가 많았지요. 전봉준은 비록 자신은 굶더라도 부모님께는 꼭꼭 밥을 챙겨 드렸어요. 건너 마을에 사는 봉준이가 그렇게 효자라며? 게다가 글도 잘 읽고 아주 똑똑하다네. 사람들은 전봉준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전봉준의 아내는 잘 먹지 못한 데다가 매일같이 힘든 일에 시달려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좀 어떻소? 어서 나아야 할 텐데. 여보, 미안해요. 부모님과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전봉준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아, 고생만 하다가 가는구려. 전봉준은 아내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창시했어요. 동학의 중요한 교리는 인내천 사상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평등 사상이지요. 양반과 상민의 신분이 엄격하던 당시 사회에서 이 교리는 양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당장 최재우를 잡아들여라. 양반들은 최재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였어요. 하지만 동학은 백성들 사이에서 급속히 번져나갔어요. 하루빨리 부패한 벼슬아치를 몰아내고 외세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전봉준은 늘 가슴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전봉준은 자연스레 동학을 믿게 되었지요. 곧 고부지방을 대표하는 접주로 뽑혔어요. 얘들아, 글을 배우고 싶으면 저녁 때 우리 집에 오렴. 전봉준은 장터에 방을 얻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또 평소에 익힌 의술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전봉준은 이런 방법으로 동학을 전파해 나갔어요. 당시 고부 군수 조병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강제로 저수지에 뚝을 쌓게 한 다음 물세를 받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고 돈을 거둬들였어요. 전창혁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향교의 힘을 내세워 세금 걷는 것에 반대했어요.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당장 잡아들여 곤장을 쳐라. 조병갑은 길길이 날뛰며 전창혁에게 몰매를 때렸어요.
전창혁은 그만 죽고 말았지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조병갑 같은 못된 벼슬아치를 몰아내어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전봉주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후로도 조병갑의 못된 짓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우리 모두 고부 관하로 쳐들어가 조병갑을 혼내줍시다. 농민들은 갓, 곡괭이, 죽창 등을 들고 고부 관하로 몰려왔어요. 하지만 어느새 눈치를 챈 조병갑은 뒷문으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감옥문을 여시오. 전봉주는 우선 억울하게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기고를 털어 농민들을 무장시킨 다음 창고를 부수고 곡식을 꺼냈어요. 전봉주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당황한 조정에서는 안핵사 이용태를 보냈어요. 밀란의 책임은 동학교도와 농민들에게 있다. 이용태는 죄 없는 백성들을 마구 잡아들였고 마을에 불을 질렀어요. 조병갑이 없어지니까 이번에는 더 지독한 벼슬아치가 와서 우리를 못살게 구는군. 백성들은 지방의 벼슬아치 한 명을 없앤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나쁜 벼슬아치의 우두머리를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다시 일어선 동학농민군은 순식간에 전라도 지방을 휩쓸었어요. 와! 동학군이 이르는 곳마다 관군은 헐레벌떡 도망치기에 바빴지요. 녹두장군 전봉중 만세!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와 동학군을 반기며 만세를 불렀어요. 마침내 동학군은 전주성까지 차지했어요. 깜짝 놀란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협상을 해왔어요. 나쁜 벼슬아치들을 관직에서 몰아내고 벌을 주시오. 또 토지를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오. 전봉주는 이 밖에도 10가지 요구사항을 더 말했어요. 모두 들어주겠소. 전봉주는 관리의 말을 믿고 동학군을 해산시켰어요. 하지만 조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나라와 일본의 힘을 빌려 동학군의 뿌리를 뽑으려 했어요. 동학군을 핑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나라와 일본은 이 기회에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서로 으르렁댔어요. 1894년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마음 놓고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전봉주는 흩어졌던 동학군을 다시 모았어요. 조정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외세를 끌어들였소. 그 결과 지금은 일본군이 이 땅에서 설치고 있소. 일본군을 몰아냅시다. 의기에 찬 많은 농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어선 동학군이 무려 20여만 명에 이르렀어요. 동학군은 서울을 향해 물밀듯이 올라갔어요. 일본군과 관군은 동학군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 공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공주 부근의 우금치에서 두 군대가 맞닥뜨렸어요. 하지만 동학군은 크게 패하였고 전봉주는 관군에게 붙잡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동학혁명은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전봉준의 의로운 행동과 정신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답니다. 동학운동의 지도자로서 유난히 작은 체형 때문에 녹두라는 별명을 가졌던 전봉준. 그는 누구보다 조력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과다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기 위해 농민운동을 일으켰으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치는 자신의 길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흥선대원군을 만나 자신은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임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조력자이자 우리 민중의 지도자였습니다.